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통관리사 합격의 동반자 이춘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합격의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2021년 유통관리사 합격하기 위해서 변경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지사항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것이고요. 처음 보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미 공지는 7월달 돼 있어요. 바로 여기 나와 있죠. 2020년 7월 14일 날 유통관리사 시험이 변경을 하겠다고 공지가 됐습니다. 언제부터 변경하느냐?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이제 시험 드는 내용을 갖다가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지 한글 파일을 보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유통관리사 출제 기준 이미 나와 있고 2020년 7월 달에 이 공지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내용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목차가 나와 있네요. 목차 나와 있고 주요 개편 및 자격 체계가. 자, 주요 개편 주요 개편 및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격 체계가 나왔어요. 그다음 자격 체계 쭉 보시면은 이제 자격 체계가 우리가 쭉 보는 것이고 그다음 주요 개편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 개편 내용이 어떻게 되겠냐? 자격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출제 기준은 1번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번은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이고요.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고 그 다음 3번에 나와 있는 3번에서 현행 기준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현행 기준. 그래서 현행 기준하고 기준을 비교하는 표가 나와 있고 1급부터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1급에서 나와 있는 내용. 그래서 1급에 있는 부분, 그 다음 2급 있는 부분, 3급 부분. 자, 각각 따로따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급을 보고, 그 다음에 2급을 보고, 그 다음에 3급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개편 내용 및 자격 체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주요 개편 내용은 뭐냐? 이렇게 딱 나와 있고 주요 개편 내용 갖다 봤는데 여기서 딱 나온 건 뭡니까? 자, 유통과의 직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상의 변화는 크지 않다 이거죠. 바꾸려고 했는데 유통과의 직무가 기존의 직무하고 크게 변함이 없더라. 그래서 바뀌지 않겠다 이거죠. 그런데 온라인 같은 건 조금 새롭게 변한 것이 있더라. 그래서 온라인 유통까지 포함해서 일부 항목을 추가했고 최신 정보 기술과 관련 내용을 갖다가 추가했고 체계가 맞지 않은 부분 조정 등을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다는 것은 뭡니까? 아하, 내용적으로 크게 변경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통사항이 나왔는데요. 예, 공통사항. 공통사항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유사한 용어를 갖다 다르게 표현했을 때 또는 업무 범위가 뭐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어떻게 그냥 1급, 2급, 3급에서 동일한 용어를 쓰도록 조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검정 범위, 즉 업무 범위가 3급보다는 2급, 2급보다는 1급 이런 식으로 올라갈수록 확대되도록 문제 자체도 그렇게 출제를 했다라고 한 걸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1급은 거기에 나와 있지만은 일단은 1급의 내용, 그 다음에 유통경영 첫 번째 과목이죠. 물류경영, 두 번째 과목, 세 번째 과목 상권 분석, 네 번째 과목 유통 마케팅, 다섯 번째 과목 유통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걸 갖다가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보신 거 나온 걸 보시면은 자, 기본적으로 언급된 것은 뭐냐면은 조직관리, 인사관리, 경영문서, 유통 일반에 대한 내용보다는 경영 일반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됐었다 이거죠. 기존에는 이에 유통 전략 등 내용을 갖다가 유통 마케팅 전략으로만 한정해 가지고 유통 마케팅에 포함했다 이거죠. 기업 윤리 내용이 부재된 걸 갖다 추가시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겠느냐? 유통 전략 수립에 추가해서 여기서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유통 전략 수립을 추가해 가지고 유통 전략을 다룰 수 있도록 했다. 그 다음에 조직 및 인사 관리를 통합해서 대분류로 인사 조직 관리로 조정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인사 관리 조직 관리를 갖다가 기준은 따로 봤는데 한꺼번에 보겠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변경된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양성평등이 강조되니까 중분류 수준에서 기업 윤리를 추가했다 이거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양성평등 뭡니까? 남녀평등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갖다가 추가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과목은 뭡니까? 두 번째 과목은 다른 거 없어요.
두 번째 과목도 국제물류 내용이 부재했다. 아하, 그러면 국제물류 내용을 갖다가 더 추가하겠다. 출제 내용이 소매물류에 한정됐다. 그러면 더 소매물류에 대해서 도매물류도 추가시키겠다 이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미 언급을 했지만은 국제물류가 부재했기 때문에 물류관리가 기본적으로 물류관리사 쭉 이렇게 국제물류 보관하고 있는 네 가지 분야로 구분된 점을 반영해 가지고, 자, 물류관리가 물류관리, 화물운송, 국제물류 보관하여 네 가지 분야로 구분된다는 점을 반영해서 국제물류 내용을 추가했다. 국제물류 추가했다는 건 뭡니까? 인코텀스 2020 또는 선적서류, 그래서 쇼핑 도큐멘트. 인코텀스 2020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국제 정형 거래에 나오는 11가지 규칙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선적 서류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모두 추가시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출제 내용이 소매 물류에 한정돼 가지고 일반적 관점에서 도매 물류도 추가시켰다 이거, 도매 물류. 그래서 이걸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출제 기준을 갖다가 수정했다 이겁니다. 상권 분석은 뭡니까? 상권 분석 같은 경우는 기준에 나와 있지만은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소매 점포를 개점하기 위한 상권 내용의 한정 출제 기준이었다면은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만 한정된 기준이 아니라 최신의 경향을 반영했다 이거죠. 최신의 경향. 그래서 최신 경향을 반영해서 상권 정보 시스템, 즉 지리정보죠. GIS죠. 이걸 활용한 상권 조사 개념을 갖다가 내용을 추가시켰다 이거죠. 그리고 기존에는 오프라인 형태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온라인 유통까지도 보완했다 이거예요. 온라인 유통까지도. 온라인 유통까지도 상권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출제 기준을 보완했다. 온라인 유통에서 상권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이건 아주 재밌는 것입니다. 과연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저도 의문이지만은 온라인 유통은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이라는 명확한 구분 개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은. 자, 그래서 두 번째 과목인 세 번째 과목 상권 분석까지 봤고요. 네 번째 과목이 뭐냐? 유통 마케팅이죠. 이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용어의 중복 사용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 혼재해서 이걸 정리했을 뿐이다. 그래서 여기에 3과목, 4과목 같은 경우는 거의 바뀐 게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어를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용어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정리했을 뿐이다. 바뀐 게 별로 없다. 자, 유통정보가 나와 있죠. 유통정보는 뭘로 바뀌었을까요? 유통정보는 거기에 나와 있지만 유통정보와 다른 과목 사이에 출제 기준이 혼재된다. 그래서 1급 같은 경우도 유통경영과 물류경영에 유통정보하고 물류정보가 또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유통정보에만 나오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유통정보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 기능에 대한 활용 측면 해당 과목에 출제하도록 해당 과목에서 출제하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통 경영과 물류 경영에서 나오는 유통 정보를 갖다가 여기에서만 나오도록 하겠다. 그래서 유통 정보 과목에 출제도록 해서 조정했다 이겁니다. 역시나 조정했을 뿐이지 새로운 이론이 추가된 건 없다고 말하고 있네요. 자, 이제 1급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1급 내용 보시면요. 1급에서는 다양하게 많은 내용이 이제 과목적인 측면에서 뭐 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과목이 5과목이 있으니까 좀 2급보다는 당연히 많죠. 그런 내용 한번 보시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과목이 유통 경영이 나와 있죠. 유통 경영인데, 자, 조직 관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갑자기 그 조직가 바뀐 데서는 조직 관리가 아니죠.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여기는 뭡니까? 유통 경영이지만은 바뀐 내용이에요. 이게 유통 전력 수립이라는 이런 새로운 대분류가 들어갔습니다. 중분류가 바로 유통 전력 수립하고 기업 윤리가 들어갔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크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요 부분이 바뀐 것이고, 요 부분 바뀐 것은 뭐냐면은 유통기획 책무 과업 반영을 한 것이에요. 유통기획 책임과 의무 과업을 반영했고 업태 내용 기본 내용을 추가했다. 자, 유통경영 환경 분석이 나와 있네요. 수요 예측, 정량적 정성적 예측이 있겠죠. 근데 고객 및 시장 분석, 소비자 이론이 있고 유통 채널 설정에서 옴니 채널, 뭐 이건 유통 채널 설정이 갖다 여기서만 본 게 아니죠. 이미 다 여러분 알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옴니 채널 나와 있고 O2가 나와 있고 O2.
그 다음에 오포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투는 뭐요? 이 투라는 것은 투라는 것이 알 수가 있겠지만 여기 포는 뭡니까? 포는 갖다가 이거 포예요. 포 전치사 FOR. 자, 그 다 설명드리면 되고요. 유통경로 구조라든가 경로 및 구조가 나와 있어요. 유통업태라든가 유통믹스 같은 거 나와 있다는 거. 기업인이 나와 있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양성평등. 이게 최근에 다시 들어간 것이에요. 최근에 이제 새롭게 1급, 2급, 3급, 공이 모두 이건 다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성희롱이라든가 해가지고 여성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아예 단정을 지었어요. 뭐냐? 성희롱은 남자가 여성에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상급에서는 단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희롱 관련 내용이 이제 1급, 2급에도 추가되는데 현장 전문가 의견 반영 간혹 가다 보면은 여자도 남자를 성희롱 하더라. 물론 그런 비율이 뭐 비율적으로 좀 낮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남자가 가해자고 여자가 피해자라는 의식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희롱이라는 이런 개념이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뭐 그게 굳이 갖다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문제가 나오면 읽어보면 정답이 눈에 보입니다. 다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다 알아요. 그리고 뭐 나이가 많이 어느 정도 뭐 드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굳이 갖다가 이론에 안 나와서도 알 수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자, 기존에 이제 조직관리하고 인사관리가 이렇게 나왔었죠. 조직관리와 인사관리가. 조직관리하고 인사관리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 바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로 어떻게? 조직관리는 이렇게 똑같이. 그 다음에 인사관리를 갖다가 인적 정원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뀌었기 때문에 크게 변경된 건 없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크게 변경된 거 없고 단지 뭐를 갖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기술과 조직 있죠. 이걸 갖다가 어디로 2급 출제 기준에 맞게 유통정보를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2급에 있는 근데 기준에 있었던 걸 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더 늘어났던 건 아니죠. 역시 여기도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갖다가 없어졌죠. 인간에 대한 개인차 직무 연계, 동기부여, 집단 역학 등이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명확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표를 갖다가 정확하게 정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조직관리, 인간 행동, 동기부여와 유사해서 삭제를 했는데 보다 명확하게 조정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자, 그런 의미로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도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조정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내용 보시고요. 계속해서 잠깐 밑으로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으로 잠깐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이제 여기에 내용을 갖다가 뭐 약간 인사관리 아까 나왔었는데 조정했는데 크게 차이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나왔지만은 여기도 차이 있는 건 없으니까 뭐 제가 차이 있는 것만 제가 설명해 드리고 없는 것은 그냥 넘어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차이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차이 있는 건 없어요. 여기는 차이 있는 거 하나도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차이 있는 거 없는데 단지 유통 성과 관리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하나 있죠. 이거 유통 성과 관리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뭡니까? 이거는 유통 성과 관리라고 해서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갖다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뭘 말합니까? 이 성과 관리는 뭐 수익성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 그 GM노이라든가 GM노이 또는 뭡니까? GM노스, 그 다음에 ROI라든가 ROI 뭐 이런 것들은 보통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갖다가 여러분이 2급에 있는 내용만 충분히 알아도 충분하게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뭐 이 NCS 직무 국가 직무 능력 평가 기준 있죠. 여기 내용을 반영해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통 법규가 나와 있는데, 자, 유통 법규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유통 법규는요, 사실 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법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만 있고 여기만 법만 해도 이것만 유통 관련 법규만 해도 이렇게 많이 나왔고 그리고 개인정보를 갖다 이제 추가했다는 것만 여기 나와 있죠. 개인정보법. 개인정보를 갖다 추가했다. 이거 말고도 이거 뭐 옛날에 나와 있는 이거 화물유통촉진법이라든가 이것은 옛날 법이죠. 이런 것은 다 옛날 법입니다. 이런 거 여기 있는 거 이런 건 옛날 법이에요. 법 명칭이 바뀌었어요.
어떤 이런 거 말고도 또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요. 더 많이 있다는 거죠. 더 많이 있다. 그리고 여기 노사 관련 법규 쭉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공정거래법규, 법이 벌써 몇 개가 있습니까? 딱 보더라도 벌써 30개 가까이 되잖아요.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 없습니다. 과감하게 이런 데는 과감하게 지나갈 때는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뭘 보냐면은 거기 나온 이제 물류경영이죠. 두 번째 과목인데 물류경영. 자, 사실 가장 이번에 많이 바뀐 게 물류경영 두 번째 과목이 있어요. 두 번째 과목에서 물류경영에서 많이 바뀌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물류경영에서 물류관리 나와 있죠. 자, 물류의 중요성인데 일단 이거는 갖다가 없어졌어요. 이거는 갖다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왜 없어지면 없어진 게 아니라 합쳐졌죠. 그래 물류의 중요성이 포함됐다는 것이죠. 물류의에 이걸 포함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물류 조직을 갖다 중분류로 이동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류 조직이 중분류로 이동된 거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당연히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자 사실 그 다음에 물류비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물류 원가 관리라든가 이런 거 약간 휴게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죠. 효율적 조직 관리 필요성 있는 거 조직이. 근데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조직론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조직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2급만을 따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니 1급만을 따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2급에 있는 내용도 명확하게 좀 제대로 알아둔 다음에 1급을 하셔야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 물류관리에서 물류 경로 관리라고 보통 했죠. 이렇게. 원가 관리는 여기 앞에서 나왔던 물류 원가 관리가 요리 된 것이죠. 없어진 게 아니다. 그건 갖다 여기 물류 원가 관리 일이 바뀌었습니다. 일이 바뀐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다면 그 실질적으로 이번에 많이 바뀐 것이 뭐냐면은 국제물류 파트예요. 국제물류. 여기 국제물류 파트라고 나와 있죠. 국제물류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거창한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바뀌었을 때 이거는 갖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인코점수 2020에 나오는 11가지 정형적인 거래하고 그 다음에 국제 운송에서 해상 운송, 그 다음에 뭐 선박 운송, 거기에 필요한 서류, 그 다음에 선화증권, 이런 거래 조건, 이런 것 등이 많이 아마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은 출제되지 않고 그냥 범위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좀 여러분이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국제물류 관련 내용 갖다가 추가했다는 걸 이미 언급하고 있죠. 이런 내용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내려가서 보시면요. 자, 역시 여기서 계속해서 나와 있죠. 계속해서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요. 국제물류 물류 파트에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이런 거. 여기 나오는 보세구역, 자유무역구역은 이 사실 보세구역 같은 데를 말합니다. 국제물류라든가 실무 산하증권, 산하증권은 여러분 같은 크레딧 오브 레더, CL을 보통 말하죠. 운송장은 인보이스 또는 이제 커머셜 인보이스에서 CI라고 보통 말하죠. 무역과 통관은 수출 통관은 수출자가, 수입 통관은 수입자가 한다. 국제 운송 운임 같은 거, 국제 운송 보험, 그 다음에 인슈어런스 폴리스 등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조금 언급하겠다는 것인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다. 자, 그래서 물류 기능 같은 건 전혀 바뀌지 않았죠. 여기 나오는 하역 관리, 포장 관리. 이런 것은 사실 어찌 보면은 물류 관리사의 내용을 갖다 굉장히 좀 많이 언급되어 있을 뿐이에요. 용어를 갖다가 수정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자, 그 다음 소매물류인데 이제는 도매물류를 갖다 좀 포함시킨 것이에요. 도매물류. 도매물류와 소매물류 개념을 갖다 명확히 했다. 그래서 도매물류까지도 기본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수정했다는 것이죠. 크게 바뀐 건 없고 단지 도매물류를 갖다가 용어 정의를 명확히 했다. 물류정보 활용 이런 것은요 어디에서 이제 유통정보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유통정보 과목에서 다루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은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을 삭제했다 이거예요. 유통정보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 그 다음 이 리테일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테일링 같은 거 이것도 여기서 그 유통정보 과목에서 언급하겠다. 이 리테일링 관리도 이건 지운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론을 갖다가 내가 어느 과목에서 알아놓으면은 뭐 그건 써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1과목에서 바뀐 것은
기본적으로 물류 경영 이 과목에서 바뀐 것은 국제물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류 경영에서 유통 경영에서는 바뀐 것은 크게 조정론 같은 건 없어졌지만은 물류 경영에서는 이런 것 좀 바뀌었다는 걸로 알 수가 있죠.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상권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상권 분석. 상권 분석인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잠깐 보시면은,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요. 자, 상권 분석에서 나와 있습니다. 상권 분석 쭉 나와서. 과목은 세 번째 과목이죠. 자, 소매입지입니다. 소매입질력.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바뀜이 없죠. 여기서는 내용은 바뀜이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내용은 그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바뀐 것은 뭡니까? 여기서 바뀐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용어를 갖다가 취시는 맞게 썼어요. 제가 항상 예전에도 말했습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용어는 사실 명확하게 써야 된다. 왜냐면은 용어 자체를 제대로 쓴다는 그 자체가 뭐로 조금 유통을 안다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이나 용어는 틀린 사람 다 용어를 갖다 혼용해서 쓰면은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구분은 용어를 올바르게 선택해서 쓰는 것. 그 자체를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언급됐어요. 그래서 입지 소매 전략이 아니라 이제 업태와 소매 입지 이런 개념이 가장 적합하죠, 사실은. 자, 이런 흐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아울렛 이런 거 뭐 이런 거 대형 슈퍼마켓 이런 걸 갖다 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분류 내용에 맞게 중분류 명칭을 갖다가 수정했다는 것이죠. 식료품 업체 수정했다는 거 뭐 새롭게 나온 건 없어요. 그런 소매업체 입지를 해서 식료품 업체도 새롭게 추가를 했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나와 있고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서 아까 봤던 것은 이제 기타 여기 소매업체 입지 전략까지는 아까 봤었던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이게 봤었던 내용이고 기타 소매업체의 입지 전략까지 봤고 자, 입지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입지 선택에서는 이제는 입지 분석이라는 이름을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내용이 그냥 입지 분석이라고 해야지 선택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분석을 한 것이지. 그래서 기존에는요 굉장히 용어 자체가 많이 틀렸었습니다. 틀렸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조금 이제 정리했다는 거. 건의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상권 조사 같은 경우도 상권을 설정한다는 것인데 이제 여기 나온 상권을 정해서 1차, 2차, 3차 상권인데 1차, 2차, 3차 상권을 지은 게 아니라 없앤 게 아니라 여기 1차, 2차, 3차 상권은 어디에? 정의에 포함됐다 이거예요. 정의. 그래서 1차, 2차, 3차 상권은 그 정의에 여기 있는 정의에 1차, 2차, 3차 상권을 모두 포함시켰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상권 정보 시스템, 즉 지리정보 시스템 활용한다. 바로 GIS. GIS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걸 갖다가 좀 활용하겠다. 상권 설정 이론, 상권 이론을 갖다 정성적, 정량적 이론하겠다. 직무 분석 결과에 반영해서 추가하겠다는 것이죠. 그다음 상권 조사 정보라든가 업체 매출 인구 이런 것 좀 하겠다. 온라인 마케팅에서 상권 이런 거 용어 수정도 하겠다는 거. 자, 판매 수요 예측. 제가 항상 말했습니다. 제가 상공회사에서 아니 당신들 말이야. 이게 판매 수요 예측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매출을 추정하는 것이지 판매 수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용어입니다라고 항상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번에서야 이걸 갖다 규정한 것 같은데, 그렇죠. 판매 수요 예측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판매 수요 예측이라는 것은 많이 정성적, 정량적 그런 걸로서 수요 예측은 가능하더라도 판매 수요 예측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매출 예측, 매출 추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갖다가 수정했다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고 내용이 바뀐 건 없어요. 이런 것도 내용이 바뀐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입지 및 점포 조성인데 이 개점 전략을 해가지고 이거 썼어요. 개점 전략. 이게 점포를 연다는 것이죠. 점포 개점 계획이라든가 점포의 개점과 폐점. 여러분이 이거는 오히려 제 2급 책에 2급 책 상권부터 제 2장, 3장, 3장에서 언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급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분리 명칭을 수정했다는 것이죠. 유통화가 시설 이런 게 나와 있고 물류시설 개발에 관한 법률 이건 물류관리사 법에서 나와 있던 내용이죠. 이게 사실 유통단지 촉진법 이런 것은 옛날 겁니다. 근데 옛날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책을 쓰는 사람이 이미 다 바꿔놨어요. 이런 걸 다 바꿔놨지. 이런 걸 그대로 옛날 쓰는 용어를 법이 바뀐 지가 언젠데 이걸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하는 법률 등에 나와 있는
이런 용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국토기본관리법, 도시계획법, 이 법령 명칭을 갖다가 업데이트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체로 상권은 크게 바뀐 게 없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권 분석은 크게 바뀐 게 없다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 마케팅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이제 유통 마케팅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유통 마케팅은 거기에 나와 있지만은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없고 바뀐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통 마케팅도 여기에 나오는 유통 마케팅 있고 소매 마켓 전략인데 소매 마케팅 전략이 두 개. 마케팅이라고 써야지 마켓이란 개념보다는. 그다음 목표 시장 선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시장 세분화. 자, STP 전략입니다. STP. 그래서 뭐 ST가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세분화하겠다. 타켓. 그다음 목표를 설정하겠다. 그다음 포지셔닝. 경쟁 점포하고 어느 정도의 비교 우위가 있는지 또는 여유가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을 말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고객 시장 설정하고 포지셔닝 같은 것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쟁 우위 유지 목표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경쟁 우위 확보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건 사실 바뀐 것이 전혀 없죠. 이런 것은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이런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히려 이건 세계화 전략인데 사실 세계화 전략이 오히려 더 유리할 것 같은데, 국제화 전략. 여러분 국제화 전략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나요? 우리 세계화 전략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지 않나요? 사실은 이름 갖다가 쓰잘데없이 이름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활용되는 용어로 썼다는 거. 뭐 자기들 마음이니까 뭐 마음대로 바뀌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는 뭐 점포 관리인데 점포 운영에도 이런 걸 갖다가 모두 없앤 게 아니라 중복됐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조직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중복되는 내용이었지 여기서 있는 내용이 갑자기 이론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점포화 시스템 바로 포스죠. 포스 같은 걸 갖다가 이제 새롭게 집어넣었다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제 책 유통정보의 내용은 포스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론이 있죠. 그런 내용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존에는 뭐라고 쓰냐면 점포라는 개념을 썼어요. 점포. 근데 이 매장입니다. 왜냐하면 점포라는 개념이 좀 더 넓은 개념이잖아요. 매장은 좀 좁은 개념. 그래서 매장 운영 책무 내용, 그러니까 매장 운영 관리 책무 내용이 추가시켰는데 책임과 의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매장은 고객에 들어가는 공간으로 본다면은 점포는 창고 등 가게 전체적 의미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해가지고 우리 매장은 좁은 개념. 기존은 점포로 봤는데 점포 관리라는 것은 창고 관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매장 디스플레이, DMA 같은 것은 매장만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매장만 이제 하겠다 이거죠. 기준은 똑같아요. 단지 기준은 점포했는데도 시험은 매장에 있는 내용으로만 나왔었고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다음 무점포 소매부 종류가 있는데요. 무점포 소매부 종류는 이미 유통산업발전법에 나와 있는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나온 것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큰 의미 있는 건 없다 이거죠. 자, 일단 유통 마케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도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점포 소매 믿고, 그다음 판매 촉진 전략도 있는데 바뀐 거 없습니다. 단지 용어를 갖다가 판매 촉진을 촉진 관리라는 용어로만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용어를 활용해서 대분류 명칭을 변경했을 뿐이죠. 자, 이런 거 이런 게 있어. 바뀐 게 있으면은 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보시면은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인터넷 사용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대로 나와 있고, 이것도 그대로 나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나눴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 서비스 품질을 갖다가 어떻게 나누냐면은 서비스 품질을 갖다가 이제 여기 나오는 고객의 소리라고, 고객 소리. 자, 보이스오브 뭡니까? 커스터머죠. 또는 컨슈머도 괜찮아요. 보이스오브. 그래서 고객의 소리를 갖다가 서비스 이 평가 관리가 집어넣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에모티, 모멘트 오브 트루스, 진실의 순간, 이런 내용을 추가했다는 거. 추가된 내용이에요, 이거. 추가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또는 컨슈머, 고객의 소리, 그 다음에 모멘트 오브 트루스, 진실의 순간, 또는 결정적 순간을 보통 말하죠. 이런 것이 추가됐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전혀 변경된 거 없죠? 변경된 거 없어요? 그대로 있다. 자, 이제 나머지 과목인 유통정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목 유통정보 내용.
자, 유통정보 여기서부터 나오는데요. 유통정보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유통정보 2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기존에 나왔던 내용하고는 바뀐 게 없어요. 단지 여기서 유통정보의 종류만, 기존에 있었던 내용에서 유통정보의 종류만은 바뀌었을 뿐이지 크게 내용이 바뀐 건 없어요. 단지 이 유통정보의 종류도 NCS, 자, 국가 직무 능력 평가 이거하고 좀 바뀌었다는 것이죠. 바코드 종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왔던 내용이 요거 하나 바뀌었죠. QR 시스템 이런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QR 시스템, IoT, 인터넷 오브 싱스, 비콘, 그다음 RFID 센서 이런 거 이미 여러분 책에 다 수정돼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옛날 10년 거를 갖다가 하면서 기존에 이런 걸 반영해서 문제를 출제했거든요. 당연히 이제 이런 일이 당연히 들어가 있죠, 책에. 그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전혀 의미 없다는 게 뭐냐면 이미 이런 건 다 책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단지 이제 거기서 분류만 했을 뿐이죠. 근데 분류한 것 중에서 이제 여기 나오는 유통정보의 활용 이런 것도 다 이미 봤죠. 유통 성과 관리 자동화 표현계수 이런 거, 유통 성과 관리 자동화, 유통계도 관리 점포 효율 및 손익, 투자 평가, 회계적 내용이죠. 내용을 추가했을 뿐이에요. 고객 관계관리 CRM, 고객 가치 분석,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 뭐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건 갖다 물류경 과목에서 이동했다는 거, 뭐 이런 거 정보기술과 조직 지식기업 이런 거 같은 거 한정될 수 있어 수정했다는 거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정보 시스템에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보시면은요, 유통정보 시스템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건 유통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거. 옛날에 이것던 걸 갖다 중복 출제도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삭제했다는 것이에요. 삭제. 이건 중복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은 삭제했다. 유통 프로세스 지원 서비스. 그다음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만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GSS로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전 유통 프로세스 지원 정보 시스템을 갖다가 구체화시켜서 넣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DSS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갖다가 모두 포괄적으로 넣었다는 것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뭐, 거기서 뭐 이름을 갖다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도 이름도 똑같이 거기 나와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거.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갖다 이제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 사례, 이거 갖다가 이제 하위로 갖다가 내는 것이고, 크게 중요한 건 없죠. 자,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없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그러니까 이거는 맞다가 그냥 있었던 내용입니다. 있었던 내용.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갖다가 싹 보시면은, 자, 그리고 현행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서 물류정보 시스템 개요 해가지고 창고관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바뀐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요. 이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요 내용, 여기 NCS 물류정보 시스템 활용해서 능력 단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조정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용어 자체를 갖다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SCM, 여기는 모두 SCM입니다. SCM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정보.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되고, 신물류 정보 시스템 이 카탈로그, 옛날에 신물류였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옛날에 오래됐기 때문에 다 사라진 것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자상거 시스템에서는, 여기 나오는 전자상거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내용이지만 전자상거의 모델, 뭐 B2B라든가 B2C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런 내용을 갖다 좀 더 구체화시켰는데 이런 것을 2급에서 보신 걸로 충분합니다. 2급에서. 그래서 여기는 다섯 과목 유통정보, 유통정보 기술, 유통정보 A를 갖다가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 카탈로그, 이 마켓플레이스, 이 옥션, 그러니까 이 카탈로그는 뭐 전자 카탈로그를 말하죠. 이 마켓플레이스는 전자 상거래예요. 자, 이 옥션은 뭔가 전자 구매죠. 이 프로그램은 전자 구매. EDI 데이터 인터체인지, 그러니까 전자 분석 교환을 말했죠. APS, 그 다음에 CM, 그다음 카탈로그 관리라든가 CMI, 그 다음에 즉 공급자 재관리, 공동 재관리, RFID, 그다음 TOC, 제약 이론, QR, q 리스폰스, 이피션스, 컨슈머 리스폰스, 효율적 고객 관리 등등등 이런 것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알고
또는 혹은 제 책만 보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충분하게 여러분이 다 2급에서 이미 커버가 다 됐을 부분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일 뿐이지 그 이외에는 크게 있는 것은 없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고, 그 이외에는 크게 여러분이 볼 건 없다는 것이죠. 볼 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머천다이징 인디아, 여기는 4과목의 내용을 갖다가 말한 것이에요. 4과목 내용. 4과목 내용이고 4과목 내용 갖다가 굳이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래서 아까 유통 마케팅 내용을 갖다가 이제 왜냐하면 유통 마케팅이요 굉장히 범위가 넓었어요. 범위가 넓었던 내용인데 이런 걸 따로 볼 필요 없다는 거. 여기까지만 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까지 하셔도 충분하고, 그래도 걱정할 필요는 한마디도 없다. 단지 물류 경영에서 국제물류 파트가 여러분 좀 나왔는데, 그거는 저 같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따로 그 부분을 제가 수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반드시 2021년에는 1급을 합격하시길 바랍니다.